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세상이 정상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푸틴은 G7의 나머지 세상에서 세상을 정상으로 복귀시킬 지도자로 등극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가시화되자 유튜브가 2024년 선거에서 정치적 발언을 허용하기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FBI가 월요일 하원 감독위원회에 바이든의 범죄 행위를 기록한 FD1023 양식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에는 광고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광고가 들어와도 3, 4일 이후에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엔티 러시아 액션 커미티, 반러시아 행동위원회 소속 게리 카스파로프 그리고 미하일 코도르코프스키라고 하는 노인이 2024년 1월 20일 미국의 Foreign Affairs라고 하는 외교 잡지에 푸틴의 붕괴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크라이나에게 승리, 러시아에게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반러시아 행동위원회는 러시아 전복을 위한 외국 스파이 단체이고 이 기고문의 저자들도 외국의 간첩입니다. 카스파로프와 코도르코프스키의 기고문에 따르면 서방은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패배하고 푸틴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현대식 무기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위원회는 또한 푸틴 정권 붕괴 이후 권력을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이 게재문의 저자들은 푸틴이 제거된 이후 러시아 사람들이 국무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재헌의회를 선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첫째, 우크라이나와 1991년의 국경으로 돌아가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둘째, 전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고문의 저자들은 미 국무성과 CIA의 주구입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많은 러시아인들은 1990년대의 경험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외국 에이전트 레바다 센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푸틴은 81%라고 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게리 카스파로프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러시아가 제국의 야망으로 들끓는 가장 역겨운 나라라면서 러시아인의 헤게모니를 치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카스파로프도 코도르코프스키도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러시아 법집행 및 세무당국과의 문제로 매우 나쁜 평판을 갖고 있습니다. 카스파로프와 코도르코프스키는 러시아 국민이 아닌 서방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들에게 기회의 창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미 CIA와 국무성을 장악한 딥스 글로벌리스트의 주구이고 G7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는 푸틴이 세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지도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에 대한 침묵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체주의를 만드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분명히 표현의 자유와 열린 토론이라는 서구의 가치가 잘못된 정보를 담는 글꼴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다시 정의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가 됩니다. 진실에 도달하는 것은 어렵고 항상 그래왔습니다. 깨우쳐진 진실은 사람들을 속상하고 불편하고 화나게 만듭니다. 팍스뉴스는 도미니언 선거기계의 진실을 보도하여 도미니언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고 거의 10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공경에 빠지는 것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지를 죽이려고 메신저를 죽이는 것은 항상 관행이었습니다. 오늘날 내부 고발자 보호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자는 항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실을 말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가진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시대의 속임수가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위안을 주는 거짓말을 원합니다. 미국과 서구 세계 전체의 자유가 너무나도 침식되어 젊은 세대는 진실의 존재를 아예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진실이 유해하고 피해야 할 것으로 간주되는 세상에서 자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이야기를 받아들이도록 대중에게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압력은 영화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와 기업 광고, 교육 민주당, 세계경제포럼, 심지어 이스라엘에 매혹된 일부 기독교 교회, 의제는 공식 내러티브 메뉴에 의해서 제공되는데 그들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미국인들은 이제 깨어나 모든 전선에서 그들의 사회가 내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러시아, 중국 테러리스트의 외부 공격이 아니라 자국 정부, 기업, 교육 및 언론의 내부 공격입니다. 한국도 북한과 중국이 아니라 이것들이 한국의 정부, 기업, 교육 및 언론에 심어놓은 또는 이런 곳에서 자생하는 간첩들의 내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잔인한 사실은 오로지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인들만이 미국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이외에 정부를 국민의 손에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미국의 회복의 걸림돌입니다. 그의 수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미국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는 지배 기득권층에 맞설 힘과 의지를 가진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트럼프가 이처럼 막대한 지지를 받는 것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입장 때문이 아니라 그가 부패한 기득권층에 맞서 국민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인기가 치솟고 그의 당선 가능성이 급증하자 유튜브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유튜브가 최근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현재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선거 관련 콘텐츠 삭제가 일부 오호 정보를 억제했으나 그것이 폭력 또는 다른 현실 세계에서 위험을 줄이지도 못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억제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를 염두에 두고 2024년 캠페인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2020년 및 기타 과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광범위한 사기, 오류 또는 결함이 발생했다는 거짓 주장을 전개하는 콘텐츠 제거를 중단할 것이다. 이는 6월 2일 금요일 오늘부터 적용된다. 정책 업데이트와 마찬가지로 이 변경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이것은 2024년 선거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정치적 발언을 허용함으로써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살아남겠다는 유튜브의 처절한 변화입니다. 마침내 FBI가 바이든의 범죄 행위를 조사한 문서를 하원 감독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해서 미국이 정상으로 복귀할 결정적 계기가 생겼습니다. FBI가 공화당이 지배하는 하원의 모욕죄 기소 압력 때문에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 중국 공산당과 외국으로부터 500만 달러 뇌물수수에 가담했다는 주장이 포함된 문서에 대한 하원 감독위원회의 소환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Just the News에 따르면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이 월요일 FBI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그 문서를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FBI가 월요일에 제출할 FD1023 양식에 하원 감독위원회가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세부 정보 페이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레이 국장은 FD1023 양식에 있는 확인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면 조사, 기소 또는 사법 절차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하원 감독위원회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바이든의 범죄 행위가 입증되면 미국이 정상으로 복귀하는 확실한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